우리가 이런 전 월세 사기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우리 이은한 컨설턴트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재산이에요. 이분들의 전 재산. 부동산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고령의 명의자를 앉혀놓고 사기를 치더니 최근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그 이름 없는 실적도 없는 시행사까지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고 나중에는 실적도 없는 건설까지 끌어들여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행사, 건설사가 함께 공모하는 범죄 앞에서는 일반 개인은 속을 수밖에 없죠. 네. 없죠, 당연히. 특히 부동산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은 더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쎄하다 그래.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전문 사기꾼들은 쎄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집은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집은 집 구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럼 어디 아니, 밖에서 그러니까 자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알아봐야죠. 예. 자, 그러면 이 밖에 또 전월세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월세 사기 유형은요, 이 사건처럼 이제 가짜 중개인, 예. 이분들이 이제 실오너입니다. 그래서 중개업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 공모자와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를 해서 전세를 찾은 여러 임차인들과 중복 계약을 체결을 해서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네. 또 가짜 임대인이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홍보, 공적 장부 위조 후에 집주인 행세를 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 월세로 계약을 유도한 후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먼저 이 공인중개사가 사무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름에 무슨 컨설팅, 무슨 투자 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간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사기는 아니지만 네.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이게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셔서 집주인이 맞는지, 그 공인중개사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는요, 거래 대금은 공인중개사가 아예 내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임대인이라든지 공인중개사의 신원, 이런 정말 확실한 사람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소유자의 신분증 딱 달랑 그거 볼 게 아니라 등기 권리증 있지 않습니까? 네. 매도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임차 건물의 공과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또 전화번호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ARS 1382번. 1382. 1382. 예. 전화하시면 이 신분증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82.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다고 다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보조원들이 있어요. 예. 사실은 계약 체결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단순히 보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실무를 다 하잖아요. 실제로 사실 주인 경우도 있어요. 사무소에.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를 오히려 고용을 해서. 고용해서. 근데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약서도 막 쓰고 나 이런단 말이죠. 예. 사실 다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있죠. 예. 임대인, 그러니까 집 주인이죠. 예. 집 주인하고 직접 거래하시는 경우는 드물죠. 누군가가 대리인이 나섭니다. 공인중개사든 누구든. 예. 그러면 반드시 그 임대인 그리고 대리인 사이에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이 위임장이 진짜인지 위조된 것인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확인하시려면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아서 확인을 전화를 해보시거나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이 부동산 중개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셨습니까? 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계약 조건, 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또는 보증금 전체 얼마 이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드니까 수수료가 아까우셔서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이 플랫폼이 정말 믿을만한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물건에 대한 평판 이 거래자의 평판 이런 부분들 후기들 다 확인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신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 담보 신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 담보 신탁. 예, 그러니까 내 명의가 아닌 다른 그 신탁을 맡긴다고 하죠. 예. 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신탁 원부라든지 등기부등본에서 실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근원적으로 좀 우선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건축법의 위반 건축물인지 근저당 등의 권리가 또 있는지도 정확히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네. 진짜 전 재산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게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 좀, 그래서 그냥 머쓱하지.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번 거래에서 한번 사기를 당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철저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네.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철저히 하겠다. 나를 이해해줘라. 나는 한번 그러면 그랬기 다 이해하지 때문에. 않을까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박찬민 아나운서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절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하지만 예절 때문에 나의 안전을 해치면 안 되겠죠. 피해 입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 차리느라. 네, 그래서 예절과 확인 못하고. 안전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의 바르게 하시면 네. 확인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의 신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도 체크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신 건 맞죠? 저요. 네.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의심스러워가지고.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우리 네 분이 다 진짜 맞는 건지 신원이 확실한 건지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ARS 1382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노년층의 퇴직금이나 모아둔 쌈짓돈을 노렸던 일당들의 사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제목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퇴직금을 노린 100억 원대 분양 사기. 금액이 크네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대. 미치겠다. 예, 그럼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 번 분양된 아파트인데 또다시 분양을 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미분양. 그러니까 분양을 분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남았어. 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미분양이 아니고요. 네. 제가 시작할 이야기는 2017년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산업단지 인근의 21층 92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내 소유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예. 이제 그건 제 건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비로소 내게 됩니다. 이전 등기가 예, 그렇죠. 돼야 된다. 예, 사실 수성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이 자리는요, 원래는 낡은 빌라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네. 그 A씨는 거기서 살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네. A씨는 어느 날 집 앞에서 한 건설회사 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건, 오히려 불운의 시작이 됐던 거죠. 이 갑자기 나타난 건설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낡은 빌라 한 평당 신축 아파트 한 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하죠, 당연히. 네. 그 말에 A씨는 빌라 2채를 넘겨주고 인감도 넘겨주고 계약서를 쓰면서는요. 인감 도장까지 넘겨주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단 행동 다 했습니다. 인감 도장 넘겨주는 넘어갔으면 거. 아니 이거 왜 그러셨을까? 분양에 대한 꿈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낡은 빌라인데 새로운 아파트를 그대로 평수만큼 받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인감 도장 빨리 안 넘겨주면 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어떤 초조함, 마음이 급해지게 만들죠, 그 범인들이. 네. 그래서 아마도 인감과 인감 도장 넘겨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A씨가 원래 분양 계약 써야 되잖아요. 대신에 약정서라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조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중도 포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예. 중도 포기하면 안 된대요.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명이 받은 분양대금이 무려 5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100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건설회사는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네. 대금을 치르지 못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공사를 중단했어요. 어. 결국 지불하지 못한 공사 대금이 50억 원이나 된 거죠. 와. 예,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경매 넘어가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시작할 때 아까 A 씨가 분양은 받았는데 소유권은 없는 예. 상태인데 근데 이게 지금 경매에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매에 넘어간 집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그게 괜찮나요? 당연히 못하는 못하죠. 거죠.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것이 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되는데 나는 분양을 받았다고만 돼 있지 등기를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대금 못 치른 것 때문에 가처분 들어오고 경매 처분돼서 결국은 없어져 버려. 법적으로 예, 그럼 저는 뭐 권리가 경매에서 없거든요. 받으신 분이 소유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건 쫓겨나는 경매에 거잖아요.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그럼 가지는 거네. 그럼 뭐 나야 그냥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냥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새롭게 경매받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와 희한하다. 분양을 받은 B 씨 역시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게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래서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네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휴지 조각도 아니네요. 이건 아예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치. 이거는 너무너무 큰 사기인데? B 씨는 뭐든지 고쳐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근검절약이 이제 몸에 밴 분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역시 이 허드렛물을 모아서 청소할 정도로 아주 절약이 몸에 배이신 분들 아주 알뜰한 부부였던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부가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거기다 이제 퇴직금도 다 넣고 네. 거기다 부족하니까 아들 돈까지 넣고 아, 모자라는 부분 이제 빚을 내서 이제 만든 돈으로 이제 분양을 받았던 것인데요. 네. 이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자고 하면 이제 건설사는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죠. 아, 그래도 이분들은 소유권 등기 이전하자고 계속 얘기는 요구는 했지. 했네요, 건설사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매 위기에 놓였던 이 아파트가 예. 신기하게도 또 분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 이게, 근데 서류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 일당은요 분양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건설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동석하게 했어요. 네. 그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분양 계약자들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공허가가 아직 나지 않아서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없다. 이러면서 이거 원래 새 아파트라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분양자들을 안심시켰던 거죠. 한 팀이네, 한 동서. 네. 소유권 이전을 하면 경매에 들어간 집이라는 것이 들통날 게 뻔한 거니까 예. 서로 짜고 한 게 뻔합니다. 예.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돈 주고 산 내 집에 입주도 못 해보고 도둑맞은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세를 놓아서 매달 돈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노년을 이제 보내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계획이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던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양을 이제 받은 분들이 대부분 노년층이라서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벌어놓은 것도 없는 상황일 텐데 돈을 되찾을 수가 있었냐? 이제 그게 의문이죠. 그렇죠. 건설회사는 결국 이제 100억 원대 사기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변명이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가처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남탓을 한 것이죠. 예.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뭐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꿍꿍이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예.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구청에는 그런 서류가 아예 들어온 없어요? 사실이 아예 없습니다. 어. 말도 안 돼. 하물며 취소를 했다거나 취하를 했다거나 하는 소리도 아예 없었던 거고.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이거는 그렇죠. 딱 알 수 있는 거였네. 그렇습니다. 예. 꼼꼼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도 거기에 딱 구멍이 있었는데 그걸 노렸네요. 그렇죠? 예,